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90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유사매매 사례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 평가 방법도 동일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보셔도 좋고, 도저히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증여재산의 시가를 찾아가는구나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 적용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제3항 제1호로서 다음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목 증여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 증여대상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증여대상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5% 이내일 것. 다목 증여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증여대상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의 5% 이내일 것. 즉, 유사매매 사례가 검토를 하고자 하는 실거래가가 증여대상 주택과 동일 단지 내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대상 주택을 서울 노원구 AA동 1땡땡땡 지번의 K아파트 제2동 704호라고 가정하고 유사매매 사례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일은 2021년 6월 20일 기준으로 할게요. 우선 증여대상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을 알아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림이에 가셔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간 후 증여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증여대상 주택의 전용 면적은 83.61제곱미터로서 2021년 공시가격은 3억 5,1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증여대상 아파트의 시가로 볼 금액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지금 동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 호수가 거래된 것이 있는가 봐서 그 거래된 가격이 증여대상 아파트의 평가액으로 될지 말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동일한 주소지 동일 K아파트 단지 내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나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아파트를 누르고 증여대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소지, 동일한 단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우측 화면 위에 2021년 중 거래된 모든 호수가 검색될 테고, 만약 올해 동일 단지 내 거래가 없었다면 2020년이 조회될 거예요. 전용 면적 요건을 첫 번째로 검토해 볼까요? 증여대상 아파트는 83.61제곱미터인데요. 앞서 알려드린 법률 규정에 의하면 실거래된 전용 면적이 우리 아파트와 5% 이내에서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면적 요건의 범위는 83.61제곱미터의 95%인 79.4295제곱미터부터 105%인 87.790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K아파트 단지 내에 79.4295제곱미터에서 87.7905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조회되는 실거래 전용 면적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시로 든 K아파트는 증여대상과 동일한 83.61제곱미터뿐만 아니라 83.92, 82.94, 84.15 제곱미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꼭 증여대상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 범위 내이기만 하면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동일 단지 내에서 5% 범위 내에 전용 면적이 다른 호수들은 없기는 한데, 간혹 지금 사례처럼 그 범위 내에 다른 전용 면적의 호수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가격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증여대상 아파트인 K아파트 제2동 704호의 공시가격은 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되는 실거래 가액의 호수들이 우리 증여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3억 5,100만 원에서 5%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되는 실거래들은 전용 면적, 거래 계약일, 거래 금액, 층수만 나와 있을 뿐 가장 중요한 호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회하려면 호수까지 알아야 5%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는 호수를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증여세 올바르게 내고 신고 좀 하려는데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불완전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K아파트 단지 내에 조회되는 실거래의 동일한 전용 면적, 동일한 층수의 모든 호수를 하나씩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든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 5월 22일 5층 6억 5천만 원과 4월 29일 4층 6억 1,500만 원이 조회가 됩니다. 증여일은 6월 20일로 가정했으므로 동일한 전용 면적의 실거래가 여러 개 조회된다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이 증여 대상 아파트의 평가액이 됩니다. 그럼 6월 20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5월 22일 5층에서 거래된 6억 5천만 원의 공시가격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겠죠. 일단 다시 짚어보면요. 이 6억 5천만 원의 거래가액은 동일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요건 충족했고요. 증여 대상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83.61제곱미터이나 실거래 전용 면적은 83.92제곱미터로서 5% 범위 내에 있을 요건까지 충족합니다. 증여 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5천100만 원이므로 공시가격의 요건을 만족할 범위는 3억 5천100만 원의 95%인 3억 3,345만 원부터 105%인 3억 6,855만 원이 됩니다. 국토부 실거래에서 조회된 6억 5천만 원이 거래된 호수의 공시가격이 3억 3,345만 원부터 3억 6,855만 원 사이에 있으면 유사매매 사례가 적용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검토하고자 하는 호수는 5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제 K아파트의 모든 동의 5층 호수를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기재합니다. 이는 처음에 우리가 공시가격을 찾았던 국토부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합니다. 증여 대상 K아파트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으니 1동의 5층부터 4등의 5층까지 모두 찾아야 합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보시는 표와 같은데 제2동 501호부터 503호까지 묻고 제2동 505호와 506호를 묻고 다른 동인 M동 501호부터 504호까지 묻고 M동 506호부터 508호까지 묻는 등 이렇게 동일 단지 내 모든 5층의 호수를 찾아서 기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찾은 모든 호수의 공시가격을 옆에 기재하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제2동 501호부터 503호까지의 공시가격은 3억 5천2백만 원이고 그 밑에 제2동 505호와 506호는 3억 5천5백만 원입니다. 그 밑에는 3억 5천2백만 원이고 다른 모든 호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같은 5층이라도 약간씩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호수를 찾아봐야 한다는 점 아시겠죠?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는 3억 3,445만 원부터 3억 6,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찾아낸 5층 모든 호수의 공시가격이 3억 5천2백만 원이거나 또는 3억 5천5백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83.92제곱미터의 모든 5층 호수들은 증여 대상 아파트인 제2동 704호와 공시가격 요건에서 모두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22일에 계약된 6억 5천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호수에서 거래됐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모든 5층의 호수가 공시가격 5% 이내 요건을 충족하니까 최종적으로 증여 대상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 AA동 1땡땡땡 지번의 K아파트 제2동 704호를 자녀에게 2021년 6월 20일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시가격인 3억 5천100만 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가가 있는지 유사매매 사례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해보니 2021년 5월 22일 5층 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조회되고 이는 동일단지 요건과 전용 면적 5% 이내 요건을 충족하고 굳이 어떤 호수가 거래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 없이 5층의 모든 호수가 공시가격 5% 이내 요건을 충족하니까 이 경우 증여대상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 못하고 시가가 존재하는 증여재산으로서 6억 5천만 원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례를 조금 바꿔서 보시는 표와 같이 모든 5층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어떤 호수는 5% 이내에 해당하고 어떤 호수는 5%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억 5천만 원이 5%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호수에서 거래된 것이라면 동일단지 내 요건과 전용 면적 5% 이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마지막 요건인 공시가격 5%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거래 조회된 6억 5천만 원은 우리의 증여 대상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방법은 모든 5층의 호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례에서 5층의 모든 호수의 개수는 20개입니다. 만약 이 중 12개 호수는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고 표의 맨 아래 8개 호수가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거래된 6억 5천만 원이 어느 호수에서 거래됐는지 일일이 등기 열람해서 찾아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다 열람했는데 6억 5천만 원 거래된 호수가 공시가격 요건 불충족하는 호수에서 거래된 거라면 그 다음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앞선 순서대로 똑같이 또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례라면 그 다음 조회되는 실거래는 4월 29일 4층에 6억 1,500만 원 거래가 되겠네요. 4층의 모든 호수를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또 일일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취지는 아파트 증여가 재작년부터 꽤 빈번하게 있는데 상담이나 컨설팅 또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 보면 고객분들이 많이 공부는 하셔서 알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론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조금 꼼꼼하기만 하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굳이 증여재산을 평가해달라고 세무사, 회계사 등 의뢰할 필요 없이 증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 본인들의 아파트를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9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